아싸! 성투사의 스타 코믹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91페이지에 변화하고 있는데 머무르려고 하지 말라 편입니다.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배의 흔적을 남겨 검을 구하겠다는 의미인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무사가 강물에 칼을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칼을 찾으려 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스마트폰의 세상에서 무선 호출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범대학교 입학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면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갔는데 아는 사자성어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자성어는 뭐 여러 가지 되긴 됐는데 다들 쉬운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사자성어가 뭐가 있지? 임전무태. 갑자기 이런 거 생각나네. 임신부 앞에서 침을 뱉지 마라. 임전무태. 뭐 그런 것도 있고, 마이동풍,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쉬운 것들만 이야기하니까 면접관이 좀 답답했나 봐요. 혹시 각주구검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죠. 어느 무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떨어뜨리는데 그 칼을 떨어뜨렸던 그 자리를 배에다가 표시를 하고 부두에 돌아가서 다시 칼을 찾으려고 했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면접에서 똑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왜 떨어졌느냐, 그 면접관이 원한 거는 이거였죠. 각주구검이 뭔지 아느냐라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심각한 오류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대답을 원했는데 그냥 말을 그대로 풀어버린 거죠. 저는 예전에 사자성어로 공부할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말의 유래, 이런 거, 결초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결초보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느 장수가 누구를 구해줬다 그랬죠? 누구를 구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갚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장수가 싸움에 나가다가 후퇴를 하는데 적군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해줬던 그 사람의 영혼이 풀을 엮어가지고 적군들을 넘어뜨려서 이 사람을 구해줬다. 그런 게 결초보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각주구검의 뜻을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제대로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식의 얘기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건 그거예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머무르고 있는 거, 정체되어 있는 거, 이거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무슨 주도주가 또 출발했어. 지금 이제 무슨 조선주가 출발했어. AI가 출발했어. 또는 자동차가 출발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이라는 것은 한번 치고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 더 갈 거다. 이 세상은 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라면은 삐삐 있죠, 삐삐. 삐삐가 대세였어요. 대세였고, 그 당시에는 삐삐가 없으면 안 될 정도였죠. 근데 삐삐를 일단 차고 다니던 그 시절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삐삐를 쓸 거야. 그리고 핸드폰을 사지 않고 계속 삐삐를 들고 다닌다.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핸드폰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삐삐 회사가 다 망해버리죠. 거기에서 있었던 게 시티폰이나, 시티폰 같은 경우도 있었죠. 삐삐를 받아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그런 폰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한참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머무르면 안 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장으로 넘어갈 것인지, 어떠한 세상으로 넘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약간의 과도기적인 입장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은 일단 급속도로 늘어나는 척 하다가 또 침체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반등하려는 입장들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오랜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기차가 지배하는 시장이 올긴 올 거예요. 왜냐면 내연기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폭발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변화하고 있다면 그 변화를 따라가되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라면 뭐 급격하게 따라가야 되겠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거라면 서서히 준비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변하는 어떤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별 수 없죠. 뭐 바로바로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응하지 못해야 되겠죠. 대응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대신에 천천히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간을 두고서 계속 그쪽에 방향성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한 곳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뒤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각주구검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변화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주식시장만큼 더 절실한 곳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감 댓글에 보니까 성공한 자는 세상의 변화에 순응한 자. 그렇죠. 시장이 변했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물을 알아보기에는 아직도 머나먼 길. 네.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지. 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